선고사 역사서에 이 12주와 9주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12주와 9주는 원시사회 시대에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망오제 시대부터 12주와 9주가 경계가 나오는데, 이 장소에서 배달의 배자나 조선의 조자와 선자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때의 사건들이 전부 다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단곤조선연구회 이사장 홍혜수입니다. 오늘은 제2강 단군이 왜 우리 시조인가, 여기에서 사망오제 시대의 12주와 9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강에서 근산시에, 그러니까 단군의 아들 4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그 중에 근산시가 계십니다. 이 근산시는 금감주의 청동기 명문이 있으며 무궁화건이 되므로 우리나라 무궁화 국가로 되지 않았나 생각을 제가 해봤다고 했습니다. 이 고뇌의 아들 근산의 명칭은 고뇌 제상 시절 고뇌의 봉읍은 원래 감산으로 불렸는데 고뇌 제위를 잃게 되자 곧 근산으로 바뀌었으므로 고뇌의 아들이 근산으로 되었고 감이란 명칭도 됩니다. 청동기 명문에서 밝혀지는 그 당시 사람의 시표, 시칭, 명칭은 봉읍이나 소재지에 따라 바뀌며 태어날 때 명칭과 유년 시절의 명칭과 결혼을 했을 때 명칭과 어떤 직책을 맡았을 때 또는 왕위에 올랐을 때 등은 그때그때마다 바뀌며 때로는 모계 시대의 유품을 따라 어머니의 성을 따라 나라의 명칭도 바꾸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제 전후 고양시가 7번이나 바뀌는데 곤에 대한 명칭도 여러 번 바뀌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문신고에서 나오는 금감주, 이게 상령문자죠. 이거는 금문신고 인물집의 페이지 3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상령문자가 나옵니다. 이 금감주는 곤이 제요에 의해 갇힌 이후 곤의 아들 감시는 부친의 복권을 관청하며 제요에게 이 얘기 금감주를 바친 내용인데, 이때 곤의 아들은 제국의 자서에 위치해서 제요를 부울이라 불러 자칭 금감주라 하여 이 명시 이기 중에 감자는 그 자형의 눈물을 흘리는 형태로 변하였으며 아울러 주자 역시 마치 두 눈에서 눈물이 내를 이르듯 흐르는 형상이라 하였습니다. 이것도 금문신고 인물집 페이지 34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금문을 비교하면 곤이 구금되기 전과 후의 시칭 변화로 금감주에 나오는 것은 근거로 곤이 대감이 되어 모든 사법권을 집행하고 땅의 경계를 지키며 사나운 것을 막아 백성을 보호하고 회구하려는 마음으로 다스렸던 시절과는 달리 이 좌전에서는 대감이 대임으로 일컬어졌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곤이 어째서 제위에 의해 갇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면 이것은 5천년간 왜곡되어 온 동방의 뿌리는 물론 인류의 대홍수 사건까지 대한 토론의 주제가 되는 것이므로 한중일 학자들이 모이고 그 외 대만, 북한 등 동아시아 내지 러시아, 미국까지 포함 대대적인 학술적인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지금까지 알았고 느꼈던 부분을 새로운 시각에서 밝혀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단편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고대 조선의 뿌리가 감춰지게 되는 동기가 되며 사망오제 시대의 약 170여 년간의 상고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로웠던 시대였으므로 역대 제왕들이 그 시대를 추구하면서 부러워하였던 선양의 시대가 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양의 시대는 신농시 집안과 황제 혼혼 집안과의 아들, 딸들을 바꾸어 혼인하였던 시기였고 양가 집안이 선양으로 왕위를 계승하였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후 약 한 1000여 년의 역사가 감춰지게 되는데 인류의 시조가 중앙아시아가 먼저인지 아프리카가 먼저인가를 겨루는 중국에서는 원모인 등 다양한 증거가 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운주 시대를 신화 속의 전설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땅속에서 청동기 시대의 청동기가 드러나고 발견되므로 부랴부랴 동북공정을 하고 염항이제를 시조로 하는 등 소수민족과 조선민족까지도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뿌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1997년에는 배조대제를 5천여 명을 모아놓고 제례 행사를 하였는데 이 배조대제를 지낼 때는 외국에 나가 있는 80여 개의 나라 화교들을 모두 불러들여 무역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동방아시아의 뿌리 근원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도움으로 문명의 새벽 원시시대입니다. 이거 조영현 옹김입니다. 이에 나타나는 청동기 명문들을 중국 상나라 시대 땅에서 나왔다 하여 상나라 시대 것으로 오인을 하였으나 상나라 것이 아니고 3대 이전 사망오제 시대의 것으로 밝혀지게 되어서 그런지 지금은 그 책이 절판이 된 상태입니다. 선양의 시대를 마감되고 인류의 대홍수 등 혼란 시기를 맞이하는 시기에 역사서는 바뀌고 각색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서부터 현재까지도 중국 학자들이 토론의 중심이 되는 중원지역 일대에서 벌어진 사망오제 시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재섭과 홍천표의 청동기 명민 연대표로 살펴보면 사망오제 시대의 12주와 제국 고신시의 왕자 신분으로 있었던 요가 제유 BC 2357년에 제왕세기에 되어 있습니다. 등극하고 3년이 되는 해 BC 2355년 병어종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서부터 그 천군으로 칭합니다. 이 해에 곤을 우산으로 귀양을 보내게 되고 곤은 이때부터 대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인류의 대홍수 사건이 일어나는 때가 이때인지 아니면 고신씨의 부인인 딸 강원이 됩니다. 딸의 제지죠. 곤의 외손이 됩니다. 늘 왕의 자리에 앉혀 놓을 때 곤이 큰 역할을 하였는데 그 이후로 왕자의 난에 힘올리게 되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요는 홍수가 범람하니 홍수 다스릴 사람을 찾았는데 곤이 조상으로부터 물을 다스렸던 것이므로 홍수를 다스리게 한 대목이 나옵니다. 중국 학자들은 끊임없이 곤후 홍수 사건을 방대하게 지금까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서에서는 곤이 홍수를 잘못 다스려
벌을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제요는 동국 11년에 이 BC 2347년입니다. 11년에 순에게 요임금 대신 천자대행을 하게 합니다. 제요 11년에 순이 요임금 대신 천자대행을 BC 2347년서부터 BC 2324년까지 23년 동안을 하고 BC 2323년부터 BC 2321년까지 천자대행과 섭정까지 합해서 27년간을 합니다. BC 2320년에는 요가 붕어하고 순이 제후에 등극하여 BC 2320년서부터 BC 2312년 9년의 제위에 있게 됩니다. 순이 등극하고 유신혁명을 일으켜 고대의 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하는 그 한자입니다. 이 한자가 나오는 동기가 되는데 선대조의 양급제 혼인제, 즉 신농시와 황제 혼원계의 선대조들이 모계 중심의 혼란 시기를 마감하고 누비 혼인 시대입니다. 이걸 푸나루아라고도 합니다. 신농계와 혼원 황제계의 아들, 딸들을 바꾸어 결혼한 양급제 혼인제를 말합니다. 이 누비 혼인 시대를 반대하여 여성들이 남성에게 시집을 와라 라는 부계 중심의 혼인제로 바꾸는 부계제 중심 시대가 열리는 혁명의 사건으로 소남자 김재섭은 이 시기를 유신 조선시대라 정립을 하였습니다. 순이 천자대행과 섭정을 하는 27년 동안의 과정에서 인류의 대홍수 사건이 일어났는지 시기는 가름할 수 없지만 순이 천자대행을 할 시기에 한민족만이 찾고 있는 개천절이죠. 제요 25년입니다. 이 BC 2333년 이 단기설의 시기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문점이 드는 것은 연대수는 나오지 않지만 순이 대부 곤을 우산으로 귀양을 보냅니다. 즉 곤이 우산으로 유배를 가고 순이 요 임금을 가두는 등 재가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곤이 칠수공종에 음모한 바가 있다 하여 그로 인해 곤은 우산으로 쫓겨가 죽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요거를 한번 본다면 정월 상일 이제 순이 수종 우문조 제요 이렇게 점점 찍고 류 공공 우유주 방하고 한두 우승산 하고 찬하면 삼묘 우삼이 극곤 우우산 사죄 이천하 한복 요거를 해석을 해본다면은 첫달 첫날에 수는 제요의 끝마친 제위를 이어받고 정묘에 고하였다. 공공을 유주에 귀양 보내고 한두를 승산에 가두어 놓고 삼묘를 삼위로 쫓아버렸고 곤을 우산에서 죽게 하였다. 네 죄인을 이렇게 다스리자 천하가 다 복종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문신고 전적집 병명집 요 페이지 80페이지에 있습니다. 극곤 우우산은 제요 10년 순이 천자를 대응하기 시작한 이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곤을 국한 우산은 요 한서에 있고 지리지에 나옵니다. 동해군에 축기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아래에 곤을 극한 우산은 축기현 서남쪽에 있다라고 주하였습니다. 우이 글이 정월 상일에 대하여 한중일 민족은 언제서부터인가 정월 1일에 차례를 지냅니다. 현재는 일본은 양력 1일에 차례를 지내고 중국은 음력으로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은 1월 1일부터 보름까지 대대적인 경축의 날로 폭죽을 터뜨리는 등 다양한 행사를 하는 풍속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음력설의 전통에 이제 색동적으로도 있죠. 이 전해져 내려왔는데 박정희 대통령 당시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음력설을 없애고 양력설을 권장하여 방앗간에서 가래떡 등을 하지 못하게 하여 전기불도 사용 못하게 유도를 하였으나 민족의 뿌리인 동방의 지구의 조상을 받드는 승조 정신은 막지를 못하였으므로 국민들 대다수는 몰래 차례를 지내는 광경이 벌어졌었습니다. 위에서 첫 달 첫날에 수는 제요에 끝마친 제의를 이어받고 종묘에 구하였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제요가 붕어하고 제유를 이어받은 연대는 BC 2320년입니다. 정월 상일로만 되어 있지 몇 년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차례나 제례를 지내는 제법은 가정마다 지방마다 다 다르겠으나 대부분 차례상에 진설하는 순서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은 북어포입니다. 북어는 산신제나 용왕제나 가정의 고사제나 꼭 빠지지 않습니다. 북어는 북쪽의 고기입니다. 제상도 대부분 북쪽에 병풍을 치거나 아니면 북쪽을 향하여 절을 올립니다. 고사지제는 시루에도 양쪽에 북어를 꽂고 실타래를 감아주고 재수 있고 부자되고 잡기들이 침범 못하게 문 위에 얹어 놓기도 합니다. 요사이는 다 미신이라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풍속을 이어왔으며 당연한 풍습으로 받아들였던 게 사실입니다. 고는 어씨가 되고 어씨가 양족을 받든다는 뜻에서 조선의 선씨가 됩니다. 조기나 닭을 개어놓는 것도 같습니다. 닭개의 개는 고운의 부친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고조선이 개국하였다는 개천절에 대하여 우리는 심도 있는 토론을 해야 할 것이며 당군이 붕어하셨다는 어천절에 대하여도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고대 당군 조선 역사는 요임금 제유 38년 중 27년은 순위 천자대행과 섭정을 한 기간에 곤에게는 치명적인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요와 같은 시기라 하여 요가 당군이라 하는 축도 있고 또한 순에서 대안하는 그 한자가 나왔기 때문에 순이 당군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명이 쓴 AD 1206년에서 1289년이죠. 일현선사가 쓴 그 삼국유사의 개국호 조선 요거 이렇게 동시 이렇게 되어 있죠. 하여 제가 쓴 책 동방에 뿌리는 고조선으로부터의 제2권에서 여고와 고요 동시를 요임금 시대로만 보기 때문에 조선의 선자는 요에 붙인 고신씨 때 고신씨로 인하여 군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개국 후 조선 여고에 대해서도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보며 중국에서 곤에 대하여 토론의 내용에는 최초의 국가 순국이 됩니다. 물론 순국의 숭도 요가 곤에게 받드는 차원에서 승백으로 종칭어를 쓰게 됐습니다. 고대 조선의 뿌리가 감추어지게 되는 동기를 다시 한번 새겨 본다면 순이 BC 2320년에 등극하고 유신혁명을 일으키는 북의 중심의 혼인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곤의 사위가 됩니다. 황제의 정손이 되고 이 우를 여기서는 복희가 되는데 이 복희의 그 역사가 좀 그렇죠. 우와 그의 부인 삼어문이다. 이 삼어문은 바로 여화가 됩니다. 부인 삼어문은 순위 유신 혁명에 반대하는데 이 상황에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대대적인 그 역사적 사건들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이제 알려지겠지만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가 BC 2311년에 등극을 하게 되니까
사망시대의 12주에 사만입니다. 이 사만이 변한 지난 마한이 빠져나가면서 구주로 남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이 지도로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오제 시대의 12주는 유주, 영주, 병주, 기주, 예주, 소주, 양주, 흉주, 양주, 웅주, 정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다가 우가 들어서면서 구주가 되고, 여기서 병주는 변환이 되고, 유주는 진한이 되고, 영주는 마한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서 구주가 됩니다. 상고사 역사를 연구하는 쪽에서는 이 사망오제의 12주와 구주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 제가 12주와 구주를 말씀드렸는데, 이 12주와 구주는 원시 사회 시대에는 경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오제 시대에서부터 구주와 12주의 경계가 나타나는데, 이 지역에서 그 당시 배달의 그 배자나 조선의 조자와 선자가 생기며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서로가 다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강의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